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디오 스튜디오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 최상층에서 65세 김미선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30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키워온 미래제약이라는 대형 제약회사를 불과 한 달 전에 글로벌 제약회사에 매각한 것이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스튜디오 사연이 더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미선은 올해로 65세가 된 아들 1명, 딸 2명을 둔 엄마이다. 30년간 키워온 미래제약이라는 제약회사를 매각하고 매각 대금으로 받은 800억 원이라는 거액이 통장에 고스란히 입금되어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공허함과 함께 오랫동안 품어온 의문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과연 내 아이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단지 내가 가진 재산과 지위 때문에 좋아하는 걸까? 이 질문은 미선이 사업으로 성공을 거둔 이후 줄곧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던 것이었다.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찾아오는 새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진심 어린 관심인지 아니면 계산된 효심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42살 큰딸 지혜는 대학 교수인 남편과 함께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평소 엄마가 자랑스럽다.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며 효녀로 소문이 났지만 미선은 그 말들 속에서 어딘지 모를 어색함을 느꼈다. 특히 명절에 만날 때마다 은근히 용돈을 기대하는 눈빛이나 아이들 교육비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모습에서 말이다. 39살 둘째 아들 태주는 중견기업에 다니며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항상 더 큰 성공을 꿈꾸며 사업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엄마, 요즘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라는 식의 대화로 시작해서 결국 투자 이야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미선은 아들이 자신의 사업적 성공과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곤 했다. 35살 막내딸 은영은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다른 형제들과 달리 어머니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서인지 오히려 더 진정성이 느껴졌다. 가끔 안부 전화를 할 때도 엄마 건강하세요? 혹시 아프신 곳은 없어요? 와 같은 걱정의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선은 한 가지 특별한 실험을 계획하게 되었다. 자신이 무일푼이 되었을 때와 거부가일 때 자녀들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계획은 치밀했다. 먼저 평소 입던 고급 옷들을 모두 옷장 깊숙이 넣어두고 오래전에 입던 낡은 옷들을 꺼냈다. 30년 전 제약회사를 막 시작할 때 입었던 낡은 바지와 색이 바랜 블라우스, 여기저기 해진 카디건까지 거울 앞에서 며칠간 연습했다. 머리는 일부러 며칠간 감지 않아 기름기가 끼고 헝클어뜨렸고 평소 단정하게 관리하던 화장도 전혀 하지 않았다. 얼굴에는 일부러 흙을 묻히고 손톱도 더러워 보이게 만들었다. 작은 보따리 하나에는 낡은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을 넣어두었다. 특히 800억 원이 들어있는 은행 통장은 보따리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지갑에는 1,000원짜리 동전 몇 개와 500원짜리 몇 개만 넣어두었다. 동전들이 부딪히며 나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마저 그녀에게는 이 실험의 현실감을 더해주는 소리였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선은 쓸쓸하게 웃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800억 원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지금은 영락없는 거지의 모습이었다. 과연 내 아이들이 이런 모습의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큰딸 지혜의 집으로 정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로 평소 미선이 지혜 가족을 위해 전세 자금을 지원해 준 곳이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미선은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의식했다. 초라한 행색 때문에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 같았고 어떤 이는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이런 경험은 그녀에게 처음이었다. 평소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그녀로서는 대중교통 이용 자체도 낯선 일이었는데 하물며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타는 것은 더욱 어색했다.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지혜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고급스러운 아파트 단지의 조명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경비원이 미선의 모습을 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라는 경비원의 질문에 딸을 만나러 왔습니다라고 답하자 경비원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며 방문 신고는 하셨나요? 라고 물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선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정말로 초라했다. 평소 지혜가 자랑스러워하던 성공한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나이 들고 지친 노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 1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미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지혜의 집 앞에 서서 현관문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다. 40년 넘게 키워온 딸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낯선 사람의 집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떨림이 있었다. 과연 지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평소 효녀로 소문난 지혜지만 정말로 어머니의 어려운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이미 시작한 실험을 중단할 수는 없었다. 미선은 마침내 현관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곧 문이 열릴 것이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이 바로 지금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먼저 나타난 것은 지혜의 남편인 박 교수였다.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장모를 예의 있게 대하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누군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죄송한데 어디서 오셨나요? 라며 경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고급 아파트 단지에 이런 행색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어색했던 것이다. 미선이 사위야 나야. 장모야라고 말하자 박 교수는 한참 동안 미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평소 항상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단정하게 화장을 하고 나타나던 장모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헝클어진 머리, 더러워진 얼굴, 낡고 구겨진 옷차림까지 도저히 그 성공한 제약회사 사장이었던 장모와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세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박 교수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며 집 안쪽을 바라봤다. 마침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시간이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따뜻한 가족의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미선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여보, 누가 왔어요? 안쪽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교수는 여전히 미선을 쳐다보며 당신 어머니 같은데 좀 이상해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곧 지혜가 나타났다. 평소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맨손으로 대기업을 일구어내셨지라며 자랑스러워하던 그 딸이었다. 지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맞아요? 왜 이런 모습으로?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는 당혹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특히 이웃들이 볼까봐 걱정하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역력했다. 딸아, 엄마가 며칠 머물 곳이 필요하다. 밖에서 자니까 몸이 아프더구나. 미선의 간절한 부탁에 지혜와 박 교수는 서로 의미 있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어떻게 하지? 이웃들이 보면 어쩌지? 정말 곤란한데. 같은 마음들이 오가고 있었다. 박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도 지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아시잖아요. 요즘 대학가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의 말에 지혜도 거들었다. 맞아요, 엄마. 아이들 교육비만 해도 월 300만 원이 넘어가고 아파트 대출 이자도 매달 200만 원씩. 미선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지혜가 엄마, 우리 수민이가 영어 캠프 가고 싶어 하는데 비용이 좀 부담스러워서요라며 1천만 원을 요청했을 때 미선은 기꺼이 지원해 주었다. 또한 박 교수가 연구 자금이 필요하다며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선뜻 내어주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룻밤 잘 자리조차 마련해주지 않으려 한다. 그때 집안에서 11살 손주 수민이가 달려나왔다. 평소 할머니를 무척 좋아하던 아이였는데 미선의 모습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엄마 뒤로 숨었다. 엄마, 저 할머니 누구예요? 무서워요. 냄새도 이상해요. 아이의 솔직한 반응에 지혜는 더욱 당황했다. 수민아, 조용히 해. 들어가 있어. 지혜는 아이를 안으로 들여보내며 미선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보다는 어서 가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더 강하게 담겨 있었다. 9살 둘째 수진이까지 나와서 할머니 왜 저렇게 더러워요? 라고 크게 말하자 지혜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다. 미선은 손주들을 향해 다정하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수민아, 수진아, 할머니야. 알아보겠니? 하지만 아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더욱 엄마 뒤로 숨어버렸다. 예전에 비싼 선물을 들고 찾아와 용돈까지 주며 사랑을 표현하던 할머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 박 교수는 시계를 보며 조급해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아이들이 내일 학교 가야 하고 저도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그의 말에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지혜도 한 발 물러서며 말했다. 엄마, 혹시 복지관이나 구청에 가서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노인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많다고 하던데. 자신의 어머니를 복지 대상자로 취급하는 말이었다. 미선의 눈가에 잠시 슬픔이 스쳤다. 하지만 금세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미 이런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경험해 보니 생각보다 훨씬 아팠다. 그래, 너희도 어렵겠구나. 엄마가 이해한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상황이 나아지면 연락드릴게요. 지혜의 말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빨리 이 자리를 정리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미선이 돌아서려 하자 박 교수가 뒤에서 말했다. 그런데 어머니, 정말 회사 매각한 돈은 어디로 간 건가요? 그렇게 큰 돈이었는데. 그의 질문에는 의심과 함께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정말로 돈이 모두 없어진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사기를 당했단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말이야. 미선의 대답에 지혜와 박 교수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정말일까? 혹시 거짓말 아닐까? 하는 의심이 읽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미선은 차가운 가을밤 공기 속에서 첫 번째 시험 결과를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큰딸 지혜와 사위 박 교수,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가 완전한 실격이었다. 40년 넘게 키워온 딸이었지만 어머니가 어려워졌을 때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밤새 공원 벤치에서 잠을 청한 미선의 몸은 차가운 가을 기운에 얼어붙어 있었다. 새벽 이슬이 옷에 스며들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벤치 위에서 뒤척이며 잠을 설친 탓에 몸 곳곳이 욱신거렸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밤을 지새우며 그녀는 수없이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첫째 딸 지혜의 냉정한 반응이 마음속에서 계속 되풀이되었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다. 둘째 아들 태주는 어떨까? 혹시 지혜와는 다른 반응을 보일까? 미선은 희미한 기대감을 품고 태준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태준이 사는 아파트는 지혜의 집만큼 고급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중산층의 안정적인 삶을 보여주는 곳이었다. 아침 8시쯤 도착한 미선은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어젯밤의 충격적인 경험 때문인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태주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특히 애교가 많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라며 자주 자랑하던 아이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나타난 것은 태준의 아내 소영이었다. 평소 명절 때마다 어머님 건강이 최고입니다라며 정중하게 인사하던 며느리였지만 이 순간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다. 미선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살을 찌푸렸고 분명히 누군지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신가요? 라며 당황스러워했다. 며느리야, 며칠 머물 곳이 없어서 왔단다. 혹시 방 한 칸이라도. 미선이 조심스럽게 부탁하자 소영은 집 안쪽을 힐끗 보며 주저했다. 마침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시간이었는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갓 지은 밥 냄새가 집 밖까지 퍼져나왔다. 미선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크게 났지만 소영은 못 들은 척했다. 어머님, 저희도 지금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아요. 태준이가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하고 아이들 교육비에 집 대출까지 정말 여유가 없어서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진짜 어려움보다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게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집 안쪽을 신경 쓰며 아이들이나 태준이 나올까봐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집 안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누가 왔어? 소영이 당신 어머님인데. 라고 답하자 곧 태준이 나타났다. 평소 엄마 사업 성공하신 거 정말 자랑스러워요라며 효자로 소문났던 아들이었지만 어머니의 현재 모습을 보자 표정이 급변했다. 엄마, 어머니 맞아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태준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함께 어딘지 모를 거부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서며 어머니와 거리를 두었다. 평소 명품을 즐겨 입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나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다. 아들아, 엄마가 잠깐 머물 곳이 필요해서 왔다. 사기를 당해서 돈이 한 푼도 없어졌단다. 미선의 간절한 설명에 태준과 소영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이것 참 곤란하네. 어떻게 하지? 그 같은 마음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도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요.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아이들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가고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다. 미선은 태준의 말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태준이 엄마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며 3억 원을 요청했을 때 미선은 망설이지 않고 지원해 주었다. 또한 태준의 아들이 해외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5천만 원을 선뜻 내어주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룻밤 잘 곳조차 내어주지 않으려 한다. 그럼 밥이라도 한 끼.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소영은 더욱 난색을 표했다. 어머님, 저희도 딱 식구수만큼만 준비했어요. 그리고 지금 쌀도 떨어져 가고 반찬도 별로 없고 집안에서 풍성한 아침 식사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한 끼 식사조차 아까워하는 모습이었다. 그때 집안에서 9살 손자 민수가 달려나왔다. 할머니 하며 반갑게 달려오다가 미선의 모습을 보자 갑자기 멈춰섰다. 평소 비싼 선물을 들고 와서 용돈도 주던 할머니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더러워요? 냄새도 이상해요. 아이의 솔직한 반응에 태주는 당황하며 민수야, 안으로 들어가 있어라고 재촉했다. 미선은 손자에게 다정하게 손을 내밀어 보였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 뒤로 숨어버렸다. 7살 손녀 예린이까지 나와서 무서워요라고 말하자 소영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이웃들의 시선까지 의식하게 된 것이다. 태주는 시계를 보며 조급해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출근 시간이고 아이들도 학교 갈 준비해야 하고 그의 말에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소영도 거들었다. 어머님, 혹시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많다고 하던데. 미선의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복지 대상자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너희도 어렵구나. 엄마가 이해한다. 미선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내심으로는 큰 상처를 받고 있었다. 태준이 망설이다가 그런데 엄마 정말로 회사 매각한 돈이 모두 없어진 건가요? 800억 원이라는 큰 돈이었는데 하고 물었다. 그의 질문에는 순수한 걱정보다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정말로 돈이 없어진 것인지 혹시 숨겨둔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사기를 당했단다. 믿었던 사람한테서 말이야. 미선의 대답에 태준과 소영은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정말 안 됐네. 도와드리고 싶지만 어쩔 수 없네 같은 형식적인 동정심만 느껴질 뿐이었다. 결국 미선은 태준의 집에서도 쫓겨나듯 나와야 했다. 두 번째 시험 역시 완전한 실패였다. 39년간 키워온 아들이었지만 어머니가 어려워졌을 때의 진짜 모습은 첫째 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선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막내딸 은영의 집으로 향했다. 과연 막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두 번의 실패를 겪은 후 미선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다. 태준의 집을 나와 다시 찬 가을 바람을 맞으며 걸어가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막내딸 은영의 집까지는 꽤 먼 거리였고 대중교통비조차 아까워 걸어가기로 했다. 길을 걸으며 미선은 자꾸만 뒤돌아보게 되었다. 혹시 태준이나 소영이 뒤늦게 마음을 바꿔서 쫓아올까 하는 희미한 기대 때문이었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은영이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큰딸과 둘째 아들의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곳이었다. 3년 전 남편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은영에게는 이 작은 공간이 전부였다. 미선은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마지막 희망을 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다. 만약 은영마저도 다른 형제들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정말로
이 세상에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 될 테니까. 오후 2시경 미선은 마침내 은영의 집 앞에 도착했다. 1층에 위치한 작은 집이었는데 현관문 앞에는 아이들의 작은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화분 몇 개에는 코스모스와 국화가 소박하게 피어 있어서 비록 가난하지만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느낌이 들었다. 미선은 잠시 현관문 앞에서 숨을 고르며 용기를 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곧 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요.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문이 열렸다. 은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무언가 요리를 하고 있던 중인 듯했다. 그녀가 미선의 모습을 보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엄마. 은영의 목소리는 놀라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했다. 다른 형제들처럼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당황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은영은 즉시 미선에게 달려와 꽉 안아주었다. 엄마, 왜 이제야 오셨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선은 딸의 따뜻한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긴장이 풀렸다. 지난 이틀 동안 겪었던 차갑고 냉정한 반응들과는 완전히 다른 온기였다. 은영은 어머니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엄마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요. 이제 집에 오셨으니까요라고 속삭였다. 은영아, 엄마가 돈을 모두 잃었단다. 사기를 당해서 한 푼도 남지 않았어. 머물 곳도 없고.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은영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좋게요. 여기가 엄마 집인데 무슨 머물 곳을 걱정하세요? 은영의 말에는 조금의 거짓도 없었다. 그녀에게는 정말로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은영은 서둘러 어머니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비록 30평도 되지 않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곳곳에서 따뜻한 정성이 느껴졌다. 거실 한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벽에 붙어 있었고 작은 식탁에는 방금 따온 듯한 들꽃이 소박한 화병에 꽂혀 있었다. 낡긴 했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 안 분위기는 마치 미선을 품어주려는 듯 포근했다. 엄마, 일단 씻으세요. 옷도 갈아입으시고 제가 목욕물 받아드릴게요. 은영은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였다. 욕실로 달려가서 따뜻한 물을 받기 시작했고 자신의 깨끗한 옷들을 꺼내서 준비해 두었다. 비록 고급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정성스럽게 세탁하고 다려진 옷들이었다. 목욕을 마치고 깨끗한 옷을 입은 미선의 모습을 본 은영은 환하게 웃었다. 역시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요. 아무리 어려워도 엄마는 엄마예요. 그녀는 어머니의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말려주며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주던 것처럼 다정하게 돌봐주었다. 그때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집에 들어왔다. 12살 딸 서연이와 9살 아들 지훈이었다. 아이들은 거실에 앉아 있는 낯선 모습의 할머니를 보고 잠시 놀랐지만 엄마 은영이 할머니가 오셨어. 인사드려라고 말하자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이가 먼저 인사를 했고 지훈이도 따라서 90도로 깊게 절했다. 다른 집 손주들과는 달리 이 아이들에게는 할머니의 외모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듯했다. 오히려 서연이는 할머니, 이제 우리와 함께 사세요.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라며 순수하게 말했다. 지훈이도 할머니 무릎에 앉으며 할머니, 배고프시죠?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거예요 라고 말했다.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미선의 눈가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은영은 부엌에서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다. 엄마, 얼마나 굶으셨어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있는 재료들로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다.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고 시금치 나물을 무치고 계란말이도 부쳤다. 고기는 없었지만 진심이 담긴 한 상이었다. 엄마, 많이 드세요. 우리 엄마 너무 많이 야위셨어요. 은영이 차려준 밥상 앞에서 미선은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맛있는 음식보다도 더 귀한 것은 이 따뜻한 마음이었다. 서연이와 지훈이도 할머니 양옆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아이들은 자꾸만 할머니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챙겨드렸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다시 벌면 되는 거예요. 일단 몸부터 추스리시고 천천히 생각해봐요. 제가 있잖아요. 은영의 말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다. 그녀 역시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이 되자 은영은 자신의 방을 어머니에게 내주고 자신은 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겠다고 했다. 엄마가 편히 쉬셔야 해요. 제가 거실에서 자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선이 미안해하자 은영은 오히려 엄마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라며 웃었다. 그날 밤 미선은 오랜만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지난 이틀 동안의 냉혹한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하루였다. 막내딸 은영과 그 아이들이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과 환대는 미선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과연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답을 은영의 집에서 찾을 수 있었다. 진실의 순간과 교훈. 은영의 집에서 일주일을 보낸 미선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은영이 끓여주는 따뜻한 미역국을 마시며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소중했다. 서연이는 할머니를 위해 학교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을 선물했고 지훈이는 용돈을 모아서 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작은 꽃을 사다가 드렸다. 하지만 미선의 마음 한편에는 계속해서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 특히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을 돌봐주는 은영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어갔다. 은영은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적은 생활비마저 아끼려고 노력했다. 아이들 간식비를 줄이고 자신의 옷 사는 것을 미루며 심지어는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구해서라도 어머니를 더 잘 모시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저녁 은영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을 미선이 듣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엄마를 더 잘 모실 수 있을까? 아이들 학원비를 좀 줄여서라도 엄마한테 더 맛있는 걸 해드려야 하는데. 은영은 자신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위해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하려 하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가 엄마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말했다. 엄마, 제가 학원 하나 그만둘게요. 할머니한테 더 좋은 거 해드리세요. 12살 아이가 할머니를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며 미선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훈이도 저도 용돈 안 받을게요. 할머니한테 드리세요라고 말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미선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특히 은영의 가족이 자신들의 것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자신을 돌보려 하는 모습을 보니 이 선량한 가족을 더 이상 속일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이미 일주일간의 실험을 통해 충분히 확인했다. 은영만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을.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미선은 은영을 거실로 불렀다. 은영아, 엄마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미선의 진지한 표정을 본 은영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미선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보따리에서 조심스럽게 은행 통장을 꺼냈다. 800억 원이라는 거액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그 통장을 은영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사실 엄마가 너를 속였다.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했지만 회사 매각한 돈이 그대로 들어있어. 은영은 통장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통장을 다시 보고 또다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을. 미안하다, 은영아. 엄마가 너희들을 시험해보고 싶었단다.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늘 의문이었어. 내 아이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가진 돈과 지위 때문에 좋아하는 건지. 그래서 가난한 척해서 너희들의 진심을 알아보고 싶었던 거야. 은영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언니와 오빠가 어머니를 외면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를 받아들였던 그 순간들까지.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엄마, 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럼 언니랑 오빠는 정말 엄마를 쫓아냈다는 말이에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이자 은영의 얼굴에는 슬픔이 스쳤다. 하지만 곧 그녀는 어머니를 더욱 꽉 안아주었다. 엄마가 얼마나 서운했을지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은영의 품에 안긴 미선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반응이었다.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딸의 모습이었다. 저는 엄마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엄마가 제일 소중해요. 은영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실 엄마가 돈이 없다고 했을 때도 저는 이제 정말 엄마랑 같이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성공하셨을 때는 저 같은 딸이 부담스러우실까봐 걱정했거든요. 미선은 은영의 말을 듣고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다. 은영은 어머니의 재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다음 날 소문이 빠른 동네에서 미선의 진짜 정체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큰딸 지혜와 둘째 아들 태주는 어머니가 실제로는 800억 원의 거부라는 사실을 동네 소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들은 급히 은영의 집으로 달려왔다. 엄마, 지혜가 숨을 헐떡이며 집에 들어섰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태준도 뒤따라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하지만 미선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너희들이 후회하는 건 엄마 때문이 아니야. 돈 때문이지. 미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다. 만약 내가 정말로 무일푼이었다면 너희들은 지금도 나를 외면하고 있을 거야. 지혜와 태주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미선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미리 작성해둔 유언장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다. 내전 재산 800억 원은 막내딸 은영에게만 상속한다. 나머지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이들은 어머니가 어려울 때 외면했기 때문이다. 유언장의 내용을 들은 지혜와 태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들은 더욱 필사적으로 용서를 빌었지만 미선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은영은 오히려 엄마 그래도 언니와 오빠인데 라며 가족들을 감싸려 했지만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은영아, 너만이 진짜 내 딸이야.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엄마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미선은 은영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엄마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 이 모든 사건은 단순히 재산 상속의 문제를 넘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다. 돈이 있을 때만 잘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어려울 때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만이 진정한 가족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